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최근 삼성페이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애플페이나 카카오페이 또 네이버페이 등 뒤에 페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어를 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렇게 뒤에 페이라는 이름이 붙은 서비스를 간편결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 정말 결제하려면 무슨 페이 참 많던데 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예전에 휴대폰 소액결제라고 있었잖아요. 이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이 좀 발전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만든 건데요. 크게 보면 핀테크라고 불리는 기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모바일 지갑이나 스마트페이, 모바일 결제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렸지만 지금은 모바일 간편결제나 그냥 간편결제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결제 방식이어서 결제하는 방법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생성한 일회용 신용카드 번호나 아니면 요즘 많이 선물하시는 기프티콘처럼 바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스마트폰에 내장한 다음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자체를 신용카드처럼 갖다 대는 그런 방법도 역시 있고요. 워낙 다양해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목적인 서비스인 만큼 금방 적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IT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이 페이 서비스에다가 혈안을 막 하면서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간편 결제가 왜 이렇게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대통령님의 천송이 코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ICT 인프라에 비해서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게 각종 규제도 심할 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 자체가 좀 이상하게 진화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엑스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네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인터넷에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뭔가 많이 떠서 복잡했죠. 그렇죠. 컴퓨터 환경은 엄청나게 다양해졌는데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니까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좀 그런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모바일 간편 결제에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등록하기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 그런 상황인데요. 천송이 코트 발언 이전에는 규제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출시한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카드 말고는 별다른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에서야 겨우 몇 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정말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 늘어나게 됐는데요. 기존의 결제 대행사를 비롯해서 3대 이동통신사, 3대 유통대기업, 그리고 인터넷 포털과 각 개별 쇼핑몰들까지 규제가 풀리자마자 지금 죄다 이 시장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만 대략 한 20가지 정도가 되니까요. 얼마나 지금 시장이 복잡해졌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긴 한데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이렇게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간편 결제 서비스는 아직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신용카드처럼 제대로 결제를 하려면은 이게 신용카드랑 똑같거든요.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해외여행에서 어떤 카드는 되는데 어떤 카드는 안 된다. 이래서 좀 낭패를 보신 경험이 한두 번쯤 계실 겁니다. 이게 브랜드와 어떤 그 실제로 그 소매점이 서로 계약을 맺고 있으면은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안 맺고 있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도 이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와 계약한 가맹점에서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특정 인터넷 쇼핑몰
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한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치 신용카드가 아니라 상품권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프라인 결제 매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애플페이나 이제 조만간 출시될 안드로이드 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간편 결제 서비스들은 NFC라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송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인데요. 사용 방법도 간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좀 쉽게 쓸 수 있지만 NF 방식 결제 단말기가 별로 보급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50여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으면 그중에서 한 10만 개 이하 정도만 이 NFC 단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쓰고 싶어도 단말기가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가장 상황이 좋은 편인데요.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삼성페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마치 신용카드를 긁은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어주거든요. 신용카드에 붙어있는 마그네틱 띠 역할을 스마트폰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거기에 이제 NFC 결제나 바코드 결제 방식까지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예. 아직 특정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 또 온라인 결제할 경우에는 특정 신용카드만 된다는 것이 좀 큰 단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직은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그렇죠. 주변에서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까도 잠시 언급이 나왔지만 아직 카드를 쓰는 이유가 예. 보안이 좀 불안정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직 카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신용 결제 단말기 보급이 느리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보안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예전에 출시했던 구글 월렛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바로 서비스가 중단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방법과 또 이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걱정되시면요,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이 해외 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의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해외 쪽 보안 기준이 한국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은 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금융 보안 정책을 수립해서 정부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정부는 이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이 방식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해킹을 당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병원에서도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해외에선 보안 문제가 터질 경우 그 업체가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굉장히 보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킹을 당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간편 결제 서비스 어떻게 발전을 해갈까요? 아무래도 지금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좀 상당히 많이 이미 있는 편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가입 고객 500만 명, 결제 건수 1000만 건 돌파했는데요. 앞으로도 확실하게 더 성장할 분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간편 결제 서비스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온라인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처럼 쓰는 곳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네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든 처음 나오면 아직 어색하고 자리 잡는 예.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